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들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제,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후군을 젊은 여성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건강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후와 50대, 60대 여성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후군이 단순히 난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 작은 물혹들이 여러 개 생기고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의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젊은 시기에는 생리불순, 배란 문제, 임신 어려움으로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사 건강, 즉 혈당과 혈압, 체중 관리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됩니다. 결국 당뇨, 고혈압, 지방간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젊은 시절의 생리가 불규칙하다거나 얼굴에 여드름이 잘 생기고 체중이 쉽게 늘어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시절에는 단순히 체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증후군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속 깊이 자리 잡아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단순히 여성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면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져 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는 곧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와 60대 여성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단순히 젊은 여성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자신의 건강 관리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성 호르몬의 주기를 조절하는 뇌와 난소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로 인해 난포라고 불리는 작은 알집들이 자라다 만체로 난소에 여러 개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정상적인 배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젊은 여성은 이 때문에 임신이 어려워지고 생리가 자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쌓이고 쌓여 나이가 들면 단순히 생리 문제가 아니라 대사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은 여성은 나이가 들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성의 심장 질환은 남성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던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이른 시기에 혈관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한 분은 젊은 시절 내내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했지만 50대가 되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나중에서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처럼 젊은 시절의 호르몬 문제는 중년의 건강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호르몬 균형이 더욱 악화되므로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흰쌀밥, 흰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젊은 시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았던 분들은 특히 혈당 검사, 혈압 검사, 혈중 지질 검사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아직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도 과거에 생리불순이 심했거나 체중 문제가 잦았던 분이라면 검진을 권유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단순히 젊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큰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증후군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전반부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단순히 젊은 여성들의 생리 불순 문제에 그치지 않고 50대와 60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핵심은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얽히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피부나 생리에 관련된 변화로 드러나지만 나이가 들면 몸속 깊은 대사 균형이 무너지게 되지요. 이런 변화가 쌓이고 쌓여 결국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지방간 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예전보다 더 쉽게 늘고 줄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었던 여성은 이 변화가 더 빠르고 심하게 일어납니다. 체지방이 복부에 집중되면서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복부 지방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 속 염증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젊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초음파나 호르몬 검사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피부에 변화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돌이켜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생리가 두세 달씩 멈췄던 경험, 턱 주변이나 몸에 털이 굵게 자란 경험, 체중이 쉽게 늘고 줄지 않았던 경험 등이 있었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더 잘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속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되고 결국 몸 전체가 피로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뇨병으로 발전하기 쉽지요. 따라서 50대, 60대 여성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흰쌀밥이나 떡, 빵, 국수 같은 정제된 곡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대신 현미, 보리, 기리 같은 잡곡을 섞어 드시고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매 끼니마다 적당히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선, 두부, 콩, 달걀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경험했던 여성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복부 비만과 대사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가벼운 걷기라도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생활 습관입니다. 만약 관절이 좋지 않아 걷기 운동이 힘들다면 수영이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같은 무리가 덜한 운동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심리적인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호르몬 불균형과 연결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단순히 갱년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젊을 때부터 이어진 호르몬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쉽게 가라앉거나 불안이 지속된다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호르몬의 문제이지만 그 결과는 혈관과 심장, 간, 신장 같은 여러 장기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인과 검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과 검진,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를 포함해 전신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혈압은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은 여성은 폐경이 다가오면서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 같은 특정 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규칙한 배란으로 인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경 전후에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자궁 내막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오신 한 분은 50대 초반에 갑자기 자궁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었던 이력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폐경기에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검진을 미뤘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단순히 생리불순에 그치지 않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바로 중년 이후 여성 건강의 열쇠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경험한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대사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특히 50대와 60대 여성들은 폐경 전후에 호르몬 변화가 겹쳐서 신체가 불안정해지기 쉽고 이 시기에는 단순히 체중 증가나 생리 불순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뇌혈관 간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의 위험 신호가 쌓여가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습관 관리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점이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은 여성은 혈당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다. 채소 속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주어 다음에 먹는 음식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닭고기, 달걀, 두부, 생선,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탄수화물은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현미나 보리, 기리 같은 잡곡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잡곡밥은 오래 씹어야 하므로 소화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달콤한 간식이나 과일을 무심코 많이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바나나나 포도감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보다는 사과, 배, 키위처럼 비교적 당분이 적은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식습관에 작은 변화가 쌓여서 호르몬 균형과 대사 건강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된다. 운동 관리 역시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들어서 운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집안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복부 비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빠르게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다. 근육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을 지켜주어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게 하고 살이 쉽게 찌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스트레칭과 요가 같은 유연성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불면이나 불안 증상에도 도움을 준다.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다. 정신 건강도 무시할 수 없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은 여성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폐경기와 겹치면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체적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하면 전문가 상담이나 호르몬 보충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정기적인 검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경험한 여성은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일반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매년 건강 검진을 통해 혈당과 콜레스테롤, 혈압간 기능을 확인하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폐경 이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절대로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젊은 시절부터 생리불순이 심했지만 특별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여성이 있었다. 나이가 들어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단계와 지방간이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젊었을 때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걷기를 실천하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금이라도 관리에 나서면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은 여성에게는 체중 관리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과 대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강해져서 증상이 심해지므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조건 굶거나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려는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50대와 60대 여성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체중 감량보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 통증이나 무릎 부담 때문에 운동을 피하게 되지만 오히려 가볍게라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실내에서 하는 맨손 체조나 간단한 근력 운동도 효과적이다. 또한 수면 관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관련된 호르몬 불균형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면이나 뒤척임을 유발한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는 생활은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므로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호르몬 변화는 피부와 모발에도 영향을 준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은 여성은 탈모나 채모 증가, 여드름 같은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전문의 상담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피부과와 산부인과가 협진을 통해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모습보다는 건강한 삶과 안정된 마음가짐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정서적 지지와 가족의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50대와 60대 여성은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직장에서의 역할까지 여러 부담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피로감이 쌓이면 주변의 오해를 사기도 쉽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몸 상태와 변화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환경은 증상 관리에도 큰 힘이 된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나누고 공감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보려는 마음가짐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젊었을 때와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년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50대와 60대 여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지혜이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오래 겪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만성적인 대사, 건강 문제이다. 젊었을 때에는 단순히 생리불순이나 피부 변화 정도로만 느껴졌던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체내의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몸 안에서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 오르내리게 만든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50대와 60대 여성들은 이미 폐경기를 지나면서 대사율이 낮아지고 체중이 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식습관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쌀밥이나 흰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잡곡밥, 현미, 보리, 기리 같은 곡류를 섞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달콤한 과자나 음료를 줄이고 대신 제철 과일을 적당히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지방을 쉽게 쌓이게 하므로 기름을 적게 쓰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우므로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해 장운동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관절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는 것이 좋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므로 가장 실천하기 쉽다. 또한 근육을 유지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팔다리, 허벅지, 복부 근육을 꾸준히 단련해 두는 것이 노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호르몬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여성 호르몬은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폐경기를 맞이하면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진다. 그러므로 뼈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고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는 것도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계단 오르기나 맨몸 스쿼트 같은 간단한 동작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정신적인 건강 역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오랜 기간 생리불순이나 외모 변화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폐경기를 맞이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이 커지고 자신을 돌보는 의지가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와 대화가 중요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친구나 가족 혹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모임이나 지역 건강센터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필수이다. 그동안 가족이나 직장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50대와 60대 여성들은 정작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매일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정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난다. 또한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치료하면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겪었던 경험들이 50대와 60대에 이르러 새로운 형태의 고민을 불러온다. 젊었을 때부터 주기적인 생리불순이나 난임 문제로 인해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겪었던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마음속 상처를 안고 지내기도 한다.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생리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를 낳지 못해 주변과 비교하며 살아왔던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마음속 공허함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자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가치는 단순히 출산이나 외모에 있지 않고 삶을 살아온 경험, 지혜, 인격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오랜 시간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겪은 외모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피부 트러블이나 체중 증가, 다모증 같은 증상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만남이나 활동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태도와 에너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50대와 60대 여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에 맞는 옷차림을 하며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은 회복될 수 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관리 능력이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독립성을 잃는 것이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삶의 의욕을 잃기 쉽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하루 식단을 스스로 준비하며 정기적인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 더불어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수치를 알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의료진과 함께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진다.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하고 과식을 피하며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료나 간식은 피하고 대신 물과 차를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면 된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팔 운동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 또한 마음을 돌보는 활동 역시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물론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작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좋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 손으로 하는 공예나 음악 감상 등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이 나이 들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질환은 개인의 잘못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유전적 요인으로 비롯된 질환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개인의 탓이 아니며 앞으로의 삶 역시 충분히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남은 시간을 자신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